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또 PPI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죠. CPI에 이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도 높게 나왔습니다. 6% 급증세를 가져가면서 2022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물가에 대한 압력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또 양 지수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영향이 있나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장 중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 양 지수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8,000에 대한 문을 두드리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오전 장중한 때 7,991선 단 9포인트를 남겨준 채로 아쉽게도 8,000이라는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오늘 또 종가 7,98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장에서 특히나 이 마감 들어서 다시금 상승으로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1,19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좀 아쉽게도 1,200선은 오늘 장에서 뚫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 내에선 좀 혼조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한 반면에 SK하이닉스, SK스퀘어는 오늘 장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반면에 로봇주, 이 LG전자라든지 또 코스모 로보틱스는 또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대형주는 혼재한 속에서 오늘 또 특징적인 섹터 경기 방어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가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실전 호조 소식, 이 삼양식품 불닭의 열풍을 받으면서 또 실적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또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이 소스 만드는 S&D 또한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다시금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 소송에 대한 부분 무효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 또 가져가면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시총 1위 자리 또 변동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그리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또한 강세로 움직이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는 오늘 장에서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0%, 2%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 특히나 오늘 장에서 시총 1위 탈환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9% 넘게 상승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4.7%, 4.6%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강보업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 바로 삼진제약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바이오가 또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대양 계약을 떼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리바이오의 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BH, LG CNS, 사마알미늄, 서흥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지금 파란불 켜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폭으로 또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7.6%,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6.69%, H현대 6.5%, 화신 5.4%, 한국카본 5.2%, 지금 조선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또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 넘는 상승대였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번째로 또 8천에 대한 문을 두드리려는 모습 가져갔죠. 아쉽게도 9포인트 남긴 채 또 7,991선에서 고가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내일장에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 또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예. 그런 부분도 있었죠. 뭐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100분 정도 했는데 이번엔 135분 했다. 그리고 H200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형주 내에서 좀 혼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좀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시장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도 전문가입니다. 내일의 승부주 늘 6시와 7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또 시장을 알아가고 우리 다음을 준비하는 알찬 시간으로 또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황부터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리바이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8천 이 숫자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전장에는 오늘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뉴욕 증시에서 전달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CPI 너무 높았고요. PPI 역시 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자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크로 지표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뉴욕 증시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반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좀 기대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출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고 나가는 모습, SK 하이닉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빠르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국내 이슈도 있겠죠. 일단은 만기일이라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또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뭔가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됐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8,000포인트에 바짝 붙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갭이 좀 좁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뭐 아직은 계속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높아서? 뭐 그건 아니겠죠. 뭐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의 지금 수준에서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뭐 물론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자금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 만기일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개별주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승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내용들이 어제는 사실상 국내 지수 반도체 이슈에 완전히 잡아먹히면서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코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코스닥 1위로 좀 복귀를 하는 모습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알테오젠은 뭐 명분이 있으니 올라오는 거고 그 여타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을 만들면서 살짝 양복을 만들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연속성에 있어서 무언가 시장에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하루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들이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미진하다라는 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움직임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떠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지수의 양상이 또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늘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음식료 업종, 오랜만이죠. 내수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레저 업종도 움직였어요. 그죠? 여행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호텔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음식료. 앞서서 언급했듯이 우리 불닭,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했던 종목군들 볼까요? 자, 일단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21선 맞닿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스페이스X가 태양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순환매 성격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뭐 S1에즈도 상한가에 장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솔루션도 역시도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OCI 형제들 있죠. OCI 홀딩스와 OCI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현재 지금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예, 노측과 사측이 지금 뭔가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뭔가 양보를 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삼성전자 이 노사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죠, 여러분들. 미국하고 일어나고 1차 테이블 협상 딱 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은 뭐죠, 여러분들?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갔던 그 스토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서로 으르렁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궁극적으로는 뭔가 종결이 될 거야 라는 것들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해외 쪽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금액 자체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T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중에 제가 수급을 좀 따온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들 여전히 긍정적인 수급 현황들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밀릴 때마다 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고스란히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그런 흐름들, 강세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곧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곧 코스피의 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 뭐 내수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각광받았던 상황들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저점 만들고 4월 달로 넘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4월 달과 5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이 두 개의 지점을 통해서 연장을 시켰던 하락 추세의 저점을 맞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 플레이일 수도 있고 순환매 관점에서 음식료 쪽도 한번 모멘텀들이 나왔으니 수급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양식품이 어찌됐든 지금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틀 자체가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알테오젠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쉽지 않죠, 여러분들. 물론 주가가 크게 밀리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죠. 왜?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은 지수가 그냥 사이드로 길게 되면 이 수익률 갭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건데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니 주가에 대한 상승률 갭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 구간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포모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자에 들어서 다시 한번 횡보됐던 구간의 고점 영역까지 일단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라인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들을 돌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의 변화 흐름들은 1200선에서 답답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인 게 그래서 지수가 정말 높긴 한데 지금 포모로 인해서 주식을 안 살 수도 또 어떤 종목을 살 수도 이게 참 고민되시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예. 늘 주식이라는 건 난이도가 높지만 여전히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나만 없다라는 이 불안감도 있고 참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한 그 기준에는 뭐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지수만 올라갔던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올라가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또는 주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없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일부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과를 빼게 되면 사실 국내 지수의 지수 레벨이 이 정도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좀 한정돼 있는 종목군들로 인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상당히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물론 뭐 나는 뭐 이 종목만 볼 거야라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매매가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영역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이 꾸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는 실전이에요. 실전 매매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 실전 매매에 대한 활용법들을 제가 이 차트 정석에다가 늘 넣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주식이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뭐 매크로에 대한 변화라든지 뭐 산업 형태의 변화인 것 뿐인 거지 그 안에 있는 기본 논리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제대로 기본적인 틀만 잘 갖춰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뭐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상승과 하락과 횡보 국면이 끝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일 때의 실전 매매 원칙이 들어갈 거고 하락장일 때의 실전 매매 원칙이 들어가고 횡보장일 때의 실전 매매 원칙이 들어가요. 이 원칙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국면에 따라서 원칙들은 바뀌거든요. 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게끔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다 넣어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원칙이 딱 세워지게 되면 주가의 변곡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승일 때 어떤 종목이 주도가 될지, 하락일 때 어떤 종목이 주도가 될지, 횡보일 때는 어떤 종목이 주도가 될지 그 주가 변곡점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와 매도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의 정석을 한번 읽어보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 거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이 밑에 QR코드로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이 딱 열리게 되는데요. 그 교육방에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 어려운 건 뭐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하지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제주반도체. 오늘 상한가 장중에 찍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 사이드로 기는 게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죠, 여러분들? 실적이죠. 제가 어제 실적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제주반도체 실적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수급 붙으면서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이거 제주반도체 지난번에 4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39% 올랐던 종목이고요. 요 구간들이 끝나고 나서 횡보되는 요 구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의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번 거의 뭐 우렁차죠, 우렁차. 계속 울려 먹으시면 돼요. 이런 종목군들을. 상승하는 그 추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당연히 차트의 정석을 받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예요. 뭐 끊임없죠, 여러분들. 지금 3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우리 교육방에서는 언제 말씀드렸냐? 작년도 1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투자경고 먹었었을 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투자경고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외인하고 기관성 자금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들. 기존에 만약에 뭐 100억이 들어왔어요. 1000억이 들어왔어요. 뭐 1조가 들어왔어요. 라고 하게 되면 투자경고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사규에 있는 그 제한사항에 걸려버리죠. 그럼 수급 자체가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곧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육방에 자료들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휴머노이드 이야기 지난주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자, LG CNS, LG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LG CNS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CNS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0%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LG CNS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사이드로 기는 사이에서 머리 들었네요. 근데 이 패턴이 여러분들 앞절에 보여드렸던 제주반도체하고 다른 게 없죠. 사이드로 기다가 머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20%. LG CNS도 사이드로 계속 기다가 휴머노이드 이야기 나면서 머리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두 개가 동일하죠. 이게 뭐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부합되는 기준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하나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1월달, 2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연일 상승을 하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스토리가 쓰여지면서 또다시 올라갑니다. 수급으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조정을 용납하지 않는 패턴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자, 돌파가 되네요.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네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차트의 정석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42%의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에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에이프로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거예요. 그죠? 2차원지 움직일 때. 자, 2차원지 움직일 때 여러분들, 잠깐만요. 생각했던 것보다 중소형 종목까지 요 수급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데 거래량까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딱 2주일 만에 100%가 왔습니다. 100%. 무서운 장이었죠. 사실 이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승장에서에 대한 원칙이 부합되는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KC.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시간 그리고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런 내용들. 공부해볼 만한 내용들을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피롭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심지어 이 피롭티스 같은 경우는 이날이에요. 5월 6일 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예 그냥 포인트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날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때 사이드로 길 때 17만 원대에서. 그죠?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게 4월달 중순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이 몇 프로까지 나왔다? 43%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들을 제가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에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유리한 가격대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 또는 타이밍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자리가 나한테는 좀 유리한 매수 가격이 될까?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 차트 정책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매도도 들어가 있겠죠. 매수 매도에 대한 쉽게 말씀드려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차트 정책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안내 나가는 대로 QR코드라든지 우측 상단에 있는 샵 번호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의 정석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또 교육방에서 또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워낙에 좀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을 잡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오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전 매매 이 전략적인 노하우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을 통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또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장 중에 특히나 오전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매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곁을 또 든든하게 지켜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안내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10시 반에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또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지. ESS ESS. 쪽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ESS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날개가 좀 달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사실은 주가만 보게 되면 그때 반짝하는 맞아요. 것 같지만 이게 AI가 어찌됐든 전력과 관련된 스토리들 거죠. 네, 엮였죠. 제대로 엮여가지고 잘 갔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ES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SS 성장의 핵심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상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2차 전지를 보면서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의 확대? 전기차가 우리 내연기관차를 다 잡아먹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전기차도 있죠. 그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뭔가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초창기에 전기차에 대한 뭔가 이제 뭐 실생활에서 내가 이거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뭔가 이제 신문물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얘기죠. 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력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A하고 엮였습니다. 묻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ESS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요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AI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력이죠. 근데 그 전력이 많이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도 필요하죠. 뭐 우리가 뭐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인데 그게 일괄적이지 않고 균형적이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질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다른 기업들 자체도 이 전력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상 전원과 UPS 전원으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ES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ESS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의 실적을 나타내는 섹터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죠.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글로벌 에너지의 안보하고는 뭐 연결고리가 좀 있는 쪽이죠. 뭐 물론 효율적으로 따지게 되면 뭐 우리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생산비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각국의 정부 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부분들 정책들은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 며칠만 딱 지나도 여러분들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으로 인해서도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이란의 사태들로 인해서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백불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죠? CPI 올라가고 PPI 올라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에너지 안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 자체를 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국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우리나라만 중요해진 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중요해진 상황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지속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ESS의 필요성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기차인데 사실은 전기차하고 ESS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캐즘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엄한 부분들도 있지만 EV 수요 둔화로 해서 배터리 라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LF 배터리, ESS 적용 확대, 그리고 K 배터리 역시도 ESS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LFP 빠르게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포드에서도 잠깐만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라인, 전지 생산 라인을 자 우리 ESS로 전환할게요 라는 이야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포드가 장중에 15% 이상 또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ESS가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산업은 아니고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로 이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 현황과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2023년도, 2030년도 전망은 2,500억 불까지도 연평균 성장률을 지금 평가기관에서는 매년마다 25% 이상 상승할 거야라는 것들로 지금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 ESS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대 ESS 시장,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미국이 IRA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법적으로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달려있다,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가장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한 3종목 정도만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예, ESS용 LFP 배터리를 국내 5창 기업에서 5창에서 2027년도에 생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시장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죠. 2025년도 10월 달에 이미 ESS 라인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ESS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가장 먼저 시장에서 뭔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나오는 것들은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 종목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소재별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요. 양극재 쪽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약간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해액 쪽으로 그다음에 양극재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ESS 시스템 쪽으로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기술력에 있어서 시스템 통합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뭐 LS 일렉트릭은 사실은 ESS 시스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력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주가가 뭐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주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달 한 달 동안에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삼성 SDI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의 트렌드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소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에 대한 끝자리에서 다시 ESS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삼성 SDI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똑같이 움직였어요. SDI가 다른 게 없죠. 5월달 초순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단기에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좀 쉬어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ESS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탄력도가 가장 먼저 나올 거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ESS 기본적인 개념과 거기에 해당되는 뭐 대형주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일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딱 띄는 섹터는 아닐지언정 언제든지 시장은 또 순환매가 돌면서 또 ESS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까먹지 말고 ESS이 나오네? 자, 그러면 나는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주식 백과사전, 주식 책장에 이런 종목군도 넣어놓으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 실전 매매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정석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하단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이 차트의 정석 내용 안에는 주가의 변곡점이 들어가 있어요. 주가의 변곡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지금 조정 나오는데 근데 언제 이 종목이 저점을 만들고 변곡점을 만들고 주가 올라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 사가지고 조정받아요. 고민하시겠죠. 근데 의외로 또 뭐예요? 변곡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지점에 물량을 밀어가지고 단가를 낮추거나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자료집을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제주반도체를 4월 달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30% 이상 상승세가 나와줬었고 SK 하이닉스 3월 31일 날 그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때 전쟁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쟁이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ESS 산업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ESS 이게 AI와 엮이기 때문에 또 언제 시장에 순환매를 타면서 또 급등세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선물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또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이 차트의 정석을 기반으로 또 많은 종목들 잡아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굉장히 드리는 종목들 빠르게 또 시장 내에서 아웃퍼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 기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 중에 워낙에 좀 시장이 고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동성 혼자서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 반 내일 또한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술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중에 이런 좀 타이밍적인 부분 시장을 어떻게 예. 지켜봐야 되는지 우리가 전문가님과 좀 함께 하면서 좀 교육방을 활용할 수 있는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육방 들어와서 자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방만으로 자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아침에 가장 먼저 선반영됩니다. 악재가 나오면 악재 그대로 반영하고요. 호재 나오잖아요, 호재 그대로 반영합니다. 물론 장중에 뭐 아시아 증시의 이슈들 그리고 해외 이슈들로 인해서 꺾일든지 아니든지 더 가든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스타트 라인, 길라잡이 뭔가 앞서서 우리의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증시거든요.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일 뉴스, 특징적인 뉴스들까지 제가 다 이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들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저떻게 됐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공격 들어갔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에 따라서도 시장이 정말 1분 1초 사이에도 시장의 변화로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차트 정석 받아가지고 그냥 끝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방에서 같이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력이 일치월장할 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왔던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4월 23일 날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4월 23일 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얼마까지? 43%가 갔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45,000원이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요만큼 올라갔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가고 여기서 사이드로 기다가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실적 나오고 나서 상한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률 자체가 7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활주로 핵심주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갈 거예요. QR코드를 통해서 교육방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업종, 실시간 관심 종목, 이슈 파악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 활용하시고 라이브 방송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퍼스트 클래스 이 종목에 대한 공개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뭐 종목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살살살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고스란히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그게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차후에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CMTX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실적 발표가 됐고요. 주가에 대한 반응들을 보시게 되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뭐 더 이상 이제 주가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좀 많이 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프터 마켓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1분기, 오히려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우월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종목 CMTX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박스권의 상단 한 15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KNJ라는 종목이에요. 앞서 CMTX와 똑같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효율성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그 안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나름대로의 올해 1분기 성과를 냈던 이 KNJ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기대해볼 만하다. 조정은 다 받았다. 단기 박스권의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히든 종목이에요. 자,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상승 추세만 진행되는 것들을 딱 보게 되면 여기가 매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요 종목은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깜짝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종목명,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릴 거고 1차적인 목표가도 요 히든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또 알려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이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점해온 종목들이 이 좋은 기업을 기반으로 들이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지 이 진입 타점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란 이 전자책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이 투자 전략적인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